수풍정입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요즘 우리 사회의 핫 이슈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분의 사주를 풀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그거 맞네, 또 아니면 아니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는 그 모습하고 우리가 사주는 제가 심리로 푸는데 그 기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를 좀 든다면은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 동료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연배가 좀 비슷한 사람인데 이분은 덩치가 저보다 더 큽니다. 180이 넘고 얼굴은 장비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배짱도 있어 보이고 기도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명리 공부를 하고 그 사람 명식을 풀었는데 일간이 뭐냐면 개수입니다. 개수는 사교적이고 친화력 있고 거기다 이분은 키가 약해요. 그래서 내가 배짱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덩치 크고 몸무게가 105kg가 나갑니다. 그런 사람이고 성격도 뭐요? 시원시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배짱이 없다 그러니까 주변 동료들이 같이 근무한 동료들이 전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분의 아내가 직장 동료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들이 당신의 남편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맞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자고 제 지인들 중에 몇 분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명 인사들 사주는 잘 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는 그 생일은 주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돌 가수는 그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 지금 경자생입니다. 이 시절에는 주민등록번호하고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인사들 명식을 강의 시간에도 풀지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사주라든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 사주도 제가 풀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분도 그래서 제가 풀지 않았는데요. 저한테 보내주시는 그 명식들이 일간이 다 경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주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맞아, 이분은 외형적 보니까 경금 같아. 바위처럼 굳세고 강인하고 의지력 강하고 의리 있고 의리하면은 또 경금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그 사주들이 떠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그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그런 일이 다 드문데 이분의 생년월일이 음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음력으로 생일을 표기하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생일을 음력으로 풀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는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미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음력으로 해서 풀어보니까 어느 정도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희는 제가 만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분은 이제 겨울에 태어났는 화의 기운으로 태어났는데 희를 거기 안 나오죠.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희를 찾았냐면은 두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희를 찾을 때 제가 처음에 명리를 배울 때는 부선망, 모선망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일찍 들어왔으면 양시,
그 다음에 뭐 어머니가 먼저 들어왔으면은 음시 이렇게 이제 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요. 뭐냐면은 성격을 풀어봤습니다. 일간이 태어난 날이 화의 날이란 전제하에서 이분이 여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이게 평관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분은 그동안 제가 신문에 쭉 보니까 나름대로 뭐냐면 사회적 책임감이나 또 자기가 그렇게 원치 않더라도 누군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그렇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론에서는 관이 혼잡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평관이 있으면 정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관이 있으려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해시가 되거나 여기 임수가 되거나 그렇게 넣어보니까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다른 부분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은 자기가 한번 딱 생각을 딱 가지면은 잘 안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론에서는 수용국이라고 받아들이는 기록. 여기가 금이 돼야 된다고요. 그치? 여기가 금이 되려고 하면 신금 아니면 경금인데 또 경금만 보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은 정제만 있어요. 아주 꼼꼼하기만 한데 꼼꼼하게만 하면은 과연 이분이 리더십이 있겠냐 이런 거죠. 편제가 없으면은 편제를 더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이분이 제가 이제 신문에 보면은 이제 같이 검찰 쪽에서 윤석열 사단이라고 한다더라고요. 라인이 아니고. 사단이라는 것은 나를 따른 사람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편제가 없이는 리더십이 안 나오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시를 찾아보니까 신의 시겠더라고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어차피 이것도 100% 맞다는 전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거기 음력 위키백과에 음력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는데 제가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이분은 기본 성품이 따뜻해요. 이 옥말의 특성은. 그리고 뭐냐면은 이 같으면은 이게 양일 경우에는 행동이 상당히 뭐예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 낯서고 이제 좀 심하게 하면 잘난 척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그거보다는 뒤에서 강한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막 나서기보다는. 그래서 의미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기본 성품은 따뜻한데 이 정화는 자극하면은 폭발하는 성향, 열이 확 받으면은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죠. 이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분은 가장 핵심 특성이 뭐냐면은 자 이거예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장 이제 강하게 보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표현의 특성이에요. 이게 이제 식신이죠. 식신의 특성은 뭐냐면은 하나를 전면 꾸준해요. 꾸준한 특성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식신은 주로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편이에요. 상관과 달리 그런 성향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 식신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제와. 그러면은 두 가지 성향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마무리까지 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식신 정제의 특성은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포기하지 않습니다. 잡으면은. 그래서 아마 이분이 제가 이제 그 위키백과를 왜 찾았냐면은 이 부분이 늦게 그 사법고시가 됐다기로 제가 몇 년도에 됐는가 찾아보려고 찾다가 그 백과에 들어갔습니다. 91년도에 됐더라고요. 31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늦은 건 아닌데 역시 그 서울대 출신들은 일찍 사법고시 패스하는 것 같아요. 나는 뭐 한 40대에서 할 줄 알았는데 31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왜 오래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집요함이 없으면 하지 못해요. 식신정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금이 되면 식신정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요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성이 혼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는 아주 뭐요? 꼼꼼하고 정밀하고, 어떨 때는 뭐냐면은 전체 숲을 보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시가 되면은 의무감, 이거 내가 해야 된다. 남들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귀찮더라도, 내가 싫더라도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편인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감각이죠. 저는 이제 이걸 예술력이라고 합니다. 예술력은 뭐냐면 의학에도 끼가 좀 있다고 보고요. 통찰력이죠. 꿰뚫어 보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냐면은 법률도 통찰력이 필요하죠. 꿰뚫어 봐야 되고요. 그럼 예체능 이쪽에도 아마 끼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정멸주는 옛날에 책에 어떤 책에 따라서는 무속인 사주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속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뭐라면은 통찰력, 감각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예술력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날이 맞지 않겠다고 제가 생각한 이유가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여기 뭐냐면은 요 두 글자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육식갑자에 무자가 들어있죠. 여기 중간에 사이가 뭐 들었습니까? 자가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용어로서는 이걸 선전이라고 해요. 한자로 쓰면은 돌선자 굴을 전자입니다. 거꾸로 흘러간다는 거죠. 여기서는 정, 무, 기 이렇게 흘러가고 여기서 축, 인묘로 흘러갑니다. 거리가 똑같아요. 그런 걸 선전이라고 해요. 요것이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역발상이에요. 역발상이 뭐냐면은 자기와 환경이 비슷하거나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게 선전이라고 합니다. 엉뚱함이죠. 그래서 좋게는 아이디어입니다. 나쁘게는 뭐예요? 나쁘게는 저는 이걸 똘끼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이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명리하면서 주로 지금까지 현재 우리가 명리하시는 분들하고 상당히 반대편 입장에서 이 명리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중간중간에 제가 역주행했던 그런 분도 꽤 있습니다. 좀 특이하게 살죠. 제가 이 선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어떤 이론을 받아들일 때 그냥 책에 봤다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다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도 의심이 많고, 이분도 의심이 많아요. 편인에서.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해봤냐면은, 제가 이제 그 수강생 중에서 정신과, 정신과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그런 곳에서 알바하는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그쪽에 있는 부모들한테 부탁을 해서 명식을 좀 가져오느라, 사주를, 생일을 받아오느라.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요, 약 30%가 나옵니다. 그 집단에서. 선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만큼 믿지 않거든요. 이게, 이런 성분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가 모으고 이제, 교도소에 제가 이제 심리 특강을 한 2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제가 생일을 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자료를 제가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석해보니까 거기도 약 20, 30%가 나옵니다. 상당한 수치죠. 아마 환경적으로 문제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게는 엉뚱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다면은 제가 어머니들한테 그럽니다. 이 학생을,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에디슨으로 생각해라. 우리가 에디슨을 어린으로 생각하면은 아주 유명한 발명왕이지만은 학생이었을 시절에 보면은 학교에 제대로 가지 않고 엉뚱하게 뭐냐면은 계란을 품고 앉았고, 그런 부분이 이 특성이다. 그러면은 잘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치면은 한 분야에서 독특한, 이게 차별성이에요. 차별화. 그러니까 다르다는 얘기죠. 에디슨이 된 이유가 제가 그럽니다. 차별성 때문에 된 것이 아니겠나. 다른 애들과 똑같이 생겼으면은 발명하게 됐겠냐. 그래서 잘 키우면은 이 차별화는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대신에 잘못 키우면 뭐예요? 엉뚱한 쪽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어릴 때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차별화된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은, 이게 만약에 이것을 보시는 분 중에서 윤석열 총장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가까운 사람은 느낍니다. 이게 옆에 있는 사람은 뭐 친구로서 가까워 있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서 가까이 있다면은 분명히 이 부분은 나타납니다. 특이합니다. 좀 특이하다 생각합니다. 애들 오면 제가 4차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이 명식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주가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해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을 이해하는데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 감각도 좀 뛰어나고 독특한 자기 어떤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뭔가 단순하다거나 그냥 단순 반복되는 일을 하면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원하면은 좀 특이한 아이디어를 내는 그런 성향이 대단히 많다고 봅니다. 이게 아마 핵심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음양이 있잖아요. 세상은 사람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좋은 게 있으면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사람 장점이 있으면 보완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좋다, 절대적으로 나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좋고 나쁨이 만들어진 것이지 그 사람의 어떤 타고난 기질이 좋다거나 나쁘다거나는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가 분명히 좋은 쪽이 큰 게 있으면 안 좋은 쪽도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런 재능적인 면이나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분은 의외로 뭐냐면은 배짱이 부족합니다. 배짱이 부족한데, 그래서 배짱이 부족한 사람은 강력한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있어, 그런 얘기 합니다.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주 약한 사주인데 대단히 강한 처럼 보입니다. 자, 이분도 왜 그런 거야 그렇게 보이겠느냐. 첫째, 기가 아주 허약하지 않습니다.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버티는 힘은 있습니다. 근데 천간에 보니까, 이건 천간이지 않습니까? 천간에 금기가 강하면 외형적 나타나는 게 강하게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이분은 여기 편관이 있습니다. 편관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의 틀이 강합니다. 자기 틀. 자기 틀이 강하니까 강하게 보입니다. 저도 제가 제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가서 그냥 업무적으로 만나면은 저를 상당히 강한 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저를 잘 알죠. 제 사주를 잘 아니까. 약합니다. 그럼 어디서 차이 나느냐? 아주 약한 사람들은 외형의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성격의 차이 나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빨리 떨어집니다. 뭔가 일을 확 했을 때. 근데 이분은 이제 에너지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안된다리라 그러는데 이 부분에 힘을 받쳐주기 때문에. 그러면 뭐냐면은 이 추진력이 배짱이 있고 그는 뭐냐면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걸 뭐죠? 돌파하는 능력. 그런 부분은 떨어집니다.
아마 본인이 있다면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꾸준히 버텨나가는 힘이 있지만은 정말로 내 앞에 장애물 쓸 때 그걸 뭐야? 실패를 무릅쓰고 아니면 뭐야?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그것을 깨부수고 나갈 힘이 있는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주가 맞다면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돌파력. 인내심이 있겠죠. 이 부분이 약점입니다. 이 돌파력이 있었으면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약점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큰 약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질문을 저한테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이 결혼을 늦게 하셨는데 그게 사주에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늦게 했다? 그렇게는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60년 몇 월 며칠 몇 시 아닙니까? 그죠? 이 시에 태어난 사람이 약 100명입니다. 그 대한민국에 다시 말하면은 확률적으로 이분과 사주가 글자가 똑같은 사람이 이 사주가 맞든 안 맞든 간에 100명이 됩니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100명들이 다 결혼을 늦게 했겠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이분이 결혼을 늦게 한 걸 가지고 여기서 찾으려고 그러니까 엉뚱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를 찾아본다면 이분은 지지에 화기가 없습니다. 예. 화기가 있어야만 충동이 일어나는데요. 충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늦을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내가 엉뚱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궤적이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가치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삶의 가치가 제 친구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늦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분의 운명주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제가 오늘 한 이유가 운입니다. 이분은 사주가 신약 사주고요. 지금까지는 올해까지는 지지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은희 시절도 괜찮았고 쭉 잘 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천간이 안 좋았죠. 여기는 한때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럴 때는 이제 내가 살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뭐예요? 팍팍 좋아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는 항상 좋았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간에.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2020년부터는 운이 떨어집니다. 바뀝니다. 자, 대운이 바뀌죠. 병신대운으로 바뀝니다. 병신대운으로 바뀌면은 지지가 습하고 재성운입니다. 에너지가 병신대운이죠.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급제니까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은 아마 10년은 지금보다는 내가 소신대로 추진할 힘이 더 생기지 않겠나.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이분이 아마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자신감, 흔히 말하는 백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돌파할 수 있겠죠. 돌파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는 뭐야? 결과는 자신의 손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년은 뭐냐면 경자년입니다. 경자년은 이 경금은 재성인데 이게 들어가면 손실이죠. 금전의 손실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하는데 대운이 막아줍니다. 어떤 분들이 합의라고 하는데 합의되지 않습니다. 지지 때문에. 그러면은 자 이게 막아주니까 뭐냐면은 설명하면은 내가 추진력이 생기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탈이 있다도 극복을 합니다. 힘이 생기는 거죠, 지금보다는.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분이 자기 소신대로 돌파하지 않을까. 그치, 무리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급제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내년에 밑에가 자수입니다.
GT가 아니고 자수입니다. 환갑이죠. 환갑면이 좋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환갑면이 안 좋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말도 안 됩니다. 그냥 환갑면일 뿐입니다. 이분한테 수는 어려움입니다.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물이 내년에 들어오는데 결과치가 내가 살아가는 결과치가 장애물이 발생하는데 그 결과치를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안타깝죠. 그래서 이분은 이 어려운 장애물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는데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이명식이 봤을 때 종합해 본다면은 다소 무리한 추진에 의해서 결국 그 추진이 외형적으로 좋아지지만은 결국 자신한테는 자신의 에너지가 빠지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저는 이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못 되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나라에 아주 중책을 맡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여러 가지를 잘 극복하고 또 조율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그 윤석열 총장 사주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저는 이 날짜가 맞다고 그게 프로필에 나와 있는 그것이 양력이 아니고 음력이라는 기준으로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